네, 안녕하세요. 엘리나입니다. 네, 이번에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날씨가 좀 제법 많이 추워졌죠. 이제 겨울이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새롭게 좀 요새 느끼게 된 주제가 있어서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새는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또 갖기도 하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키워드는 바로 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제 주의를 집중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음, 뭐 영성 관련 뭐 자기계발 쪽에서는 뭐 의식이나 뭐 깨어남, 뭐 깨어있음, 뭐 현존, 뭐 이런 단어들을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음, 뭐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의식 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 뭐 본질은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네,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당신의 주의는 어디에 있나요? 당신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당신의 주의가 무엇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기도 하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회사에 가서 일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뭐, 밥을 먹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생활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주의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 왜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이제 여러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커피숍에서 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난히 그 장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흘러나오는 음악을 더 잘 포착해내고, 나 이 음악 좋아하는 음악이야. 라든지, 여기는 음악이 별로네. 선곡이 별로야. 뭐, 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들이 똑같이 느끼지는 않죠. 각자 생각하는 것,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머릿속에는 뭐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어, 다른 생각들을 또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주의는 그곳에 있는가? 네. 그것이 관건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깨달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지 않아도요. 그 인간 의식에 대해서 요새는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었고, 또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굳이 뭐 절까지 들어가서 머리를 다 깎고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되는 참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통 뭐 잠들어 있다, 정신 나갔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어떤 너무 신비적인 쪽으로만 가기보다는 우리 인간은 또 물질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한 되게 복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만 특정한 어떤 뭐 지식이나 종교나 이런 데에 너무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또 인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배움들 또 어떤 뭐 기법들이라든지 필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명상을 하면 무조건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명상은 명상 나름대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몸으로 뭐 운동을 하든지, 뭐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뭐 관계에 좀 더 집중을 해본다든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 또 어떤 이렇게 겪었던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 그런 환경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요. 진짜 정화에서부터 배울 게 너무 많죠. 뭐 음악도 있을 거고요. 운동도 있고, 진짜 많습니다. 뭐 요가니드라, 알렉산더 테크닉, 또 뭐 그냥 요가도 있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배움으로 인해서 무조건 이것이 최고다라고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이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멋진 모델이 나왔다고 한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론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훌륭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굉장히 유익을 주죠. 하지만 정말 이것저것 배워보면 아시겠지만요. 그거를 내가 만나야 할 때가 다 있고요. 그것을 이제 내 마음속에 진짜 깊이 들어오는 때가 있고, 지식적으로만 그 책을 이제 읽혀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머리로는 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다 읽고 텍스트 다 보죠.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우리가 사과를 책으로 공부해서 이 사과의 맛을 알 수가 없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사과에 대한 비유, 또 사과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사과를 직접 먹어보고 경험하고, 그런 또 지식이 또 이 경험과 어우러지면 또 이 사과에 대한 깊은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모두 다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을 뭐 느낌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찾아보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어떤 뭐 테크닉이나 무슨 뭐 힐링, 뭐 명상이 됐든 뭐 훈련이 됐든, 요새는 정말 좋은 게 진짜 많죠. 네, 저도 예전에 마음챙김 명상도 좀 배워봤었는데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다 그 자기의 그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세션을 받아본다던가,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는 것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게 돈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네, 네, 다시 돌아와서요. 이 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너무 신비적이나 영적으로만 좀 이렇게 빠지지 않는 범위에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은 책이 있어서 또 같이 설명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은 또 굉장히 유명하고, 뭐 유튜브나 여러 군데에서 또 블로그 같은 데에서도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죠. 네,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후속작입니다. 네, 여사제의 타프티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타프티가요, 인간을 달팽이에 비유하면서 막 꾸짖고 무시하고 좀 이제 그런 말투를 쓰면서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현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이 많은 부분들의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이 의식이 낮은 달팽이들아, 저리 가거라. 뭐 예를 들면 말투가 이런 식입니다. 네, 네. 아니, 굉장히 어색하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의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또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좀 와닿았던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주의가 굉장히 좀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특정한 곳에 주의가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온갖 이 온 몸으로 오감으로 세계를 받아들이는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였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나면서 부모님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영향을 처음에 끼치는 존재들인데, 우리들이 또 어떤 것들을 배워가면서 뭐 밥 먹는 방법, 화장실 가는 방법,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이 주의를 특정한 것에 고정시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아이들 뭐 돌잔치나 이런 거 할 때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어떤 뭐 장난감 막 흔들면서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뭐 우르르 까꿍 하면서 이 아이의 주의를 장난감으로 이렇게 고정시킵니다. 그럼 아이가 그냥 있다가 이제 거기에 딱 꽂히겠죠? 쳐다보겠죠? 그래서 그 주의가 장난감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뭐 여기 봐라, 이것 좀 봐라, 엄마를 따라 해봐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횡단보도 건널 때는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점점 그 주의를 특정한 것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배워야 되는 뭐 필수 지식이나 이런 지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점점 무언가를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축적하면서 우리들의 이 자유로운 의식이 자꾸 특정한 곳에 쏠리면서 우리의 세계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식을 많이 하고 넓게 할수록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그 발전된 존재로 나아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울에서도 특히 뭐 특정한 구에서만 한 평생을 산 사람이랑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또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동남아도 가보고 유럽도 가본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이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정말 다르겠죠. 물론 이제 똑같은 이 그 지구라는 행성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쵸? 이게 뭘까요? 경험을 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인식을 넓혀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을 또 넓혀주고 나의 또 어떻게 보면 잠재 역량을 더 넓게 펼쳐나가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은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100% 맞다 뭐 이런 자는 아니지만 인간의 이런 어떤 뭐 옛날에 뭐 하나의 세포로부터 폼이 이 그 형태가 계속 발전해 왔죠.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단세포부터 시작을 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점점 생명체가 형체가 바뀌고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인간이 또 되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인간보다는 조금 더 진화한 존재이죠. 우리들이 어쨌든 이렇게 네, 우리도 다 동물로부터 진화한 존재예요. 더 많이 발전하고 어떤 이런 몸 안에 있는 이런 기관들이 더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의식하는 그 폭이 훨씬 더 넓다. 아무래도 뇌라는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각하는 기능이 주어지면서 동물하고는 조금 더 차별화된 모습이 실제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의식이 뭐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의식이 우리가 없어지면은 의식을 이렇게 놓아버린다고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의식을 놓아버리면 말 그대로 죽은 거죠. 네, 몸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정신이 죽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자각하는 것, 우리 무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알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있죠. 근데 이게 이 책에서는 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주의가 그래서 어렸을 때 계속 외부에 자꾸 빼앗기게 되죠. 엄마를 봐야 되고, 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집중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계속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단은 외부 스크린이라고 표현을 해요. 크게 말해서 인간의 주의는 원래 중심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할 때는 우리의 뒤쪽에 등 쪽의 날개뼈로부터 뒤로 쭉 40cm 정도 뻗어나간 자리에 이렇게 따은 머리 끝이라고 하는 머리가 실제로 이렇게 따서 머리 끄트머리 있잖아요. 끄트머리 정도가 등뼈에서 4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에너지 다발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존재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고 하죠. 네, 하지만 이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등 뒤에다가 의식을 두는 거예요. 등 뒤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주의를 집중을 하면은 뭔가가 좀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지만 쉽지는 않아요. 저도 해봤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가 어디에 꽂혀 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책에서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이라고 해서 인간의 주의는 이렇게 중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한쪽에 자꾸 붙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 있는 상황, 주변 상황에 자꾸 꽂혀 있는 게 외부 스크린에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죠. 내가 뭐 걸어가는데 밖에서 뭐 갑자기 차가 빵 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걸어가다가 내 주의가 사고 난 차 쪽으로 쏠리게 되죠. 쳐다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쪽에서 일어나는 뭐 소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 주의가 빼앗기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와 나의 바깥에 있는 주변 상황에 내 주의의 초점이 가 있는 게 이제 외부 스크린에 연결됐다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내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 있죠. 많은 뭐 걱정, 고민, 뭐 불안, 혼잣말도 하고 뭐 끝도 없이 혼자서 생각을 하죠. 이거는 나 혼자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 이거는 바로 내부 스크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미 스크린에 연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잠들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생각에 빠져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도 이 생각에 빠지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앞에 뭐가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요새 우리 스마트폰이 너무 대중적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왜 뭐 지하철이든 걸어가면서든 뭐 이 핸드폰을 놓지를 않죠. 그러니까 주의가 핸드폰에 꽂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도 막 앞에 차가 지나가는데 모르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의가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주의가 우리 등 뒤에 있는 40cm 따은 머리 끝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야 정상인데, 그래야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외부든 내부든 자꾸 내 주의가 어떤 특정한 것에 꽂혀 있으면 이 현실에 존재하지를 못해요. 이미 양쪽 어딘가에 내 주의가 꽂혀 있다고 하면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행동합니다. 걸어가는데 내가 걸어가는지도 몰라요. 게임하면서 걸어가면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 잘 아나요? 앞에 부딪히기도 하고, 앞사람 치기도 하고, 그쵸?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우리 잘 알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누군가 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주의가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에 꽂혀 있거든요. 그쵸?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나중에 뭐 기억도 안 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저도 뭐 깨어남부터 뭐 별의별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으로서 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이번 시간에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가 어디에 빠져 있을 때 특히 뭐 뭐라고 해도 자꾸 못 알아듣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 빠졌다고 막 그러잖아요. 너 정신 어디다 두고 다니니? 그쵸? 왜냐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다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데 이제 대부분은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느라고 지금 몸은 여기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없는 사람인 거죠.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할 부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긴 하지만, 음, 또 의식을 몸 안에서 의식을 또 하고 오감을 다 경험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 이 몸과 함께 있지 않는다,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헬이죠, 헬이. 영화에서도 예전에 많이 나왔었죠. 다중인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게 아닌 게 아니라요.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주의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뭐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특정한 것에 뭐 여기 좀 봐, 내 말 들어야지라고 주의를 빼앗기면서 이미 살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삶이라는 게 또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 또 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 또 슬픈 일들,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너무 많이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다 힘들고 뭐 돈도 없어서 또 경제적으로까지 힘들어지다 보면은 그 상황에 사람이 함몰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지가 않아요. 그 경험 자체를 우리가 겪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지만 그 경험을 내가 진짜 충분히 배우고 그 경험을 딛고 일어나는 그 과정 자체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럼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뭐 물론 외적으로 약도 먹고 병원도 잘 다니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겠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진짜 실제로 돈도 많이 들고요. 관계들하고도 또 어려워집니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신체적으로 또 변화가 오게 되면은 많은 생각들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삶에서 특히 뭐 질병이나 아니면 뭐 직업, 관계, 뭐 결혼, 뭐 이런 좀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사업이 실패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은 이 몸과 마음, 이 정신적으로 겪게 되는 이 충격이 정말 상당히 큽니다. 트라우마는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렇다고 네, 뭐 어떻게 뭐 복구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음, 사실 그런 경험을 하고 이 녀석 한번 죽어봐라 하고 우주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저주를 하는 거는 아니죠. 네. 그런 경험들이 이유가 없는 일들도 있고요. 또 내가 무지하기도 하고 또 몰랐던 부분들, 또 내가 무시하고 넘겨버렸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정신을 차린다는 게 굉장히 참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삶이 참 녹록지 않고 굉장히 참 힘들고 또 나이를 먹어갈수록 또 더 많은 책임과 무게감도 또 함께 생기잖아요. 그런데 음,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어가면서 또 그 일들이 주의가 쏠려버리기 때문에 이 참 삶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잃어버리고 내 자신도 잃어버리고 뭐 돈, 뭐 가족, 건강 참 많이들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네. 이게 참 말로 들으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 이 주의. 왜냐하면 우리가 초연해진다고 말을 하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좀 초연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하지 않지만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한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공은 사실 쉽지는 않죠. 예, 특히 또 많은 삶의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삶의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고통들 또 정신적인 상처들 트라우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치유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참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이게 진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자신을 가장 증오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되죠. 이게 가장 안타깝고 가장 슬프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또 위인들 힘든 고난을 다 겪고 꿋꿋하게 일어난 사람들 왜 TV에도 많이 나오죠? 뭐 강의 테드 같은 거 보면 또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딱 나와서 다 지난 이야기들을 겪은 어떤 뭐 교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영감도 많이 받고 마음도 많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다 그거를 이제 이겨낼 수 있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으면 나 또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내가 다른 거는 개성이 다른 거지 본질 자체가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벗어날 수 있고 나도 성장할 수 있고 나도 일어날 수 있어. 정말 일어날 수 있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가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정말 그 바닥
바닥까지 좀 갔던 사람으로서 더 이상의 바닥은 없는 것 같은 정도의 바닥을 경험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일어나는 과정이 참 쉽지는 않았지만, 인간은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진짜 많이 망가질 수 있고요. 근데 또 내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지식을 전달받거나 또 훈련을 하거나 치유를 하거나 이런 경험이 또 없으면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방송을 듣게 되시는 분들 또 어떤 뭐 개인적으로 책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미 그 정보를 접한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정보 자체를 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주의가 도대체 어디에 빠져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더 발전해서 또 자기에게 맞는 전문가들을 좀 찾아가서 좀 배우고 일단은 내가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겪은 상처들, 말하지 않았던 정말 이런 슬픔들 누가 알아주겠어요? 네. 그래서 좀 이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아무리 자식이나 가족들 뭐 어떤 뭐 회사들 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요. 자기 자신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죽으면 다 끝이에요.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이미 몸이 아파서 내일 죽는데 뭐 가족들 뭐 그 어떤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인식한 것들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가족을 생각하게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겠죠. 죽기 전에 내가 뭘 하지 못했는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었는지, 무엇이 후회가 됐는지,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 나에 대한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삶에서 나에 대한 것, 네, 우리의 진짜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주의, 의식, 제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상태, 이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어디에도 정신이 빠져있지 않은 상태. 네. 그래서 아마 내려놓음이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 내려놓아라.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그쵸? 움켜쥐지 말고 놓아줘라. 저는 그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쓰셨던 그 책 굉장히 좀 두 권이에요. 내려놓음, 그리고 더 내려놓음. 네, 이렇게 시리즈로 두 권의 책을 참 봤을 때, 사실 이게 젊은 분들일수록 삶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좀 와닿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덜 할 수 있죠.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굳이 찾으려고 하지는 않아도 삶에서 경험을 함으로써 몸으로 체득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저절로 내려놔지는 게 있죠. 하다 더 이상 안 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하거나 이대로는 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현자 타임 같은 게 많이 오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도치 않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게 이제 점점 알아지고,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되게 굉장히 유해지죠. 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집니다. 아니면 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던 분들은 이미 그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많이 누그러지는 부분들이 많죠. 겸손해지거나 경험의 힘이 참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내려놓음, 또 요새는 뭐 생각 비우기,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 그 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왜냐면 이 그 주의가 이 의식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도 많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꽂혀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의가 다 꽂혀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선은 어떤 것들을 신경을 쓰고 주의를 주더라도 일단은 그 내 주위에 그 중심에 주의를 두고 이게 참 말로 하면은 설명하기가 좀 와닿지가 않을 텐데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얼마 안 됐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그 주의가 빠져나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 등 뒤에 50cm에 마치 그 우리 게임할 때 게임 조종기 있잖아요. 예전에 게임할 때 그렇게 버튼 막 누르는 손에 이렇게 쥐고 리모컨처럼 방향 조절하고 막 미사일 발사하고 요런 그 손으로 쥐고 했었던 그 조종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우리 40cm 뒤에 등 뒤에 거기에 조종하는 그 조종기가 있는 거고요. 우리 몸이 40cm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몸을 조종하는 거죠. 아바타라고 하죠. 뒤에서 실제로 조종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앞에서 움직이는 이 아바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바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좀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부분이 주의가 가면서 나의 의식이 이 전반적으로 쫙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왜냐하면 주의가 한 곳에 꽂혀 있으면 그쪽으로 에너지가 몰빵 쏠려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그 머리, 이 이마, 이 눈썹 사이 있죠.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에너지가 많이 쏠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뭔가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결심 빡 하는 순간 이제 인상을 딱 찡그리죠. 그죠? 이 이마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주의가 내부에 꽂혀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꽂혀 있으면 실제로 머리가 많이 아프죠. 신경 쓸 때 우리 걱정하고 신경 쓰고 막 뭔가에 대해 골똘히 생각할 때 머리 아픈데 목이 머리 아프잖아요. 이마가. 그쵸? 피가 쏠리기도 하고요. 이마 쪽으로. 두통이 옵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있는 에너지를 대부분 다 그쪽에 쏠려 있어요. 우리 에너지들이. 그 주의가 다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너지를 중심, 그 등 뒤로 쏠리는, 등 뒤로 다시 빼는 연습을 하면은 이 상황에 자꾸 빠져있는 나의 상황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어요. 문제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내가 어디에 무언가에 빠져있다. 뭐 사람이 빠져있던, 뭐 게임에 빠져있던, 생각에 빠져있던. 그 중에서 진짜 생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생각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우리 삶에서 모든 것들이 다 생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이 멈춰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비우는 연습 이런 거 많이 하고 호흡을 통해서 또 이 호흡으로 주의를 옮기는 작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네, 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네. 그래서 이게 뭐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요. 제가 맥락이 되게 깊습니다. 이야기한 부분이. 근데 한 번쯤은 이 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 살아가면서 내가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 왜 힘든 건지 주의가 내 힘든 일에 꽂혀 있잖아요. 내 힘든 일만 생각하죠. 나 죽을 것 같네. 돈도 없네. 망했네. 가족과도 헤어졌고 못 살겠네. 몸도 아프고
이 생각에 꽂혀 있잖아요. 힘든 일일수록. 나의 본질인 주의가 힘들고 어려운 이 부정적인 것에 완전히 깊이 빠져 있습니다.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적어도 내가 왜 힘든지는 알아야 나오든지 일어서든지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페이지 PDF 만든 게 있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블로그를 이렇게 막 열심히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주소를 같이 올려는 드릴 테니까요. 한번 느낌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주의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생각에 또 주의가 빡 꽂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 대부분은 어딘가에 다 꽂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이라도 좀 자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주의를 잃어버리면 이 주위에 있는 중심, 나의 본질, 나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중심이 안 서 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되찾아야죠. 네, 그리고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마치겠고요. 이게 뭐 제가 그냥 느낌이 있는 대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요. 앞으로 어떻게 뭘 할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네, 이번에는 좀, 네, 굉장히 인간에게 의미 있는 의식, 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자신의 삶에서 내가 어디에 좀 빠져 있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빠져 있는 거는 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되돌아오는, 왜 늪에 빠지면은 허우적거리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것에 빠져 있으면 내가 허우적거리고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언가에 빠져 있으면 그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삶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럴 기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내 삶 전체를 봤을 때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또 이 또 소중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갖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또 행복 가득하고 또 따뜻하고 기쁜 또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